예, 안녕하십니까. 민유식입니다. 최근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건 그만큼 경기도 안 좋고 고객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아마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그 고객들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분들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외식을 줄일 수도 있었고 또 불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혹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죠.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그 쇼핑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유쾌한 경험 혹은 감동적인 경험 혹은 불만스러운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근데 다시 방문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불만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고객들은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입이 되고 있는 미스터리 쇼핑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좀 생소하시죠? 자, 그러면 미스터리가 뭘까요? 그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노출되지 않은 신비스러운 뭐 그런 느낌을 갖는 단어입니다. 근데 쇼핑이 붙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미스터리 쇼핑입니다. 자,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냐면요. 바로 고객의 느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이제 서서히 보급이 되고 있는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미스터리 쇼핑 기법은 고객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고객 입장. 그래서 음식점일 경우는 음식 수준, 서비스, 심지어는 화장실의 청소 상태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해당 점포에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천안에 있는 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좀 지나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뭐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비위가 좋아서 웬만하면 잘 먹습니다. 예. 근데 그날따라 저는 그 설렁탕을 갖고 오는 종업원의 손을 부는 순간 그만 밥맛이 싹 달아나고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분이 서빙을 해주셨는데 손가락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 손님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 사장님과 혹은 그 주인, 그 종업원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고객들이 왜 불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음식점 경영, 특히 우리 점포 경영은 고객의 불만을 인식하고 그거를 차단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한 미스터리 쇼핑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미스터리 쇼핑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합니다. 예, 흔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니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스터리 쇼핑은 단순하게 모니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점포의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을 바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스터리 쇼퍼와 관련된 그 교육을 쭉 진행하면서 혹은 업소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감자탕 집이었어요. 그 점포는 매출이 상당히 그래도 제법 올랐지만 최근 들어와서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미스터리 쇼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주부님이신데 그 미스터리 쇼퍼가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심지어는 물도 한번 쏟아봐요. 네,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점포의 문제점은 바로 화장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장님은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음식점을 쭉 하셨지만 화장실이 고객들이 불만이 가장 컸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개선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손님들이 나가면서 서비스가 좋아졌네요. 맛이 좋아졌네요. 왠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바꿨다? 화장실만 바꿨다. 바로 고객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스터리 쇼핑에 대한 역사를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은 원래 미국에서 1940년대 윌 마크라는 사람이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도난 사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게 바로 미스터리 샤파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그 대형 할인마트나 대형 매장들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좀 파악해보자 이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갖고 지금은 미국, 유럽, 일본 뭐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목적은 바로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미스터리 쇼핑이 도입이 됐고 작년서부터는 외식 기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미스터리 쇼핑 기법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미스터리 쇼핑의 목적은 바로 첫 번째가 고객 만족 경영을 하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이 없으면요, 매출도 발생이 될 수가 없고요. 종업원들의 월급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고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불만을 줄여줄 것인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인가,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미스터리 쇼핑을 실제로 어떻게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황입니다. 8시, 9시만 되면 1층에 있는 주점에도 손님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한 점포, 지하에 있는 한 점포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싸서, 맛이 있어서, 서비스가 좋아서. 물론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사장님과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달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부족한지,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개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손님을 이제 가정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듯이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하에, 이런 주점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 직원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어떤 느낌을 갖죠? 오길 잘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간혹 이런 경험이 있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누가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야.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바로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까? 금연석을 안내해 드릴까요? 흡연석을 안내해 드릴까요? 혹은 창 쪽이 좋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리를 배치를 해줍니다. 왜? 그죠? 벌써 거기서부터 느낌이 틀려져요. 딱 옷을 입고 왔으면 뒤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옷 걸어드릴까요? 여러분, 1인당 객단가 12,000원짜리 점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호텔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까지 걸어준다는 거예요. 옷까지. 그러면서 주문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습니다. 고객보다 눈높이가 낮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메뉴판을 제시를 하고 주문을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점포는 이런 게 맛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요 음식이 좋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오길 잘했다. 예. 그래서 음식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평범한 점포들은요, 손님이 나갈 때까지 사실 한 번도 방문을 안 해주는 그런 점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 점포는 손님이 와 있는 동안 무조건 2번씩 방문하라. 그래서 부족한 게 무엇이 있는지 채워줘라. 재떨이가 꽉 찼으면 바꿔줘라. 뭐 술이 부족하면 주문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단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손님이 이제 중간에 식사 도중에 일어나죠. 되게 어떨 경우 일어나죠? 화장실 가기 위해서, 예, 계산하기 위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직원이 알아차립니다. 딱 쫓아가요. 손님, 화장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안내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정중하게 화장실까지 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고객은 거기서 감동을 합니다. 야, 1인당 객단가 12,000원 주점에서 화장실까지 안내를 해준단 말이야? 내가 여기 호텔 온 거야? 아니란 얘기예요. 지하에 있는 점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돈을 냅니다. 화장실에 비데, 가글 등등 고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화장실에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점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문구가 써 있어요. 어떤 문구냐면 점장하게 바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고객들은요,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안 해요.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만 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진심을 쏙 적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진심을. 그래서 그날 내가 느꼈던 점을 화장실에 있는 점장에게 바란다 메모판에다 적어 놓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짜요. 뭐 등등. 그러면 더 놀라운 거는 일주일에 가보면 점장이 그 대답에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적은 사람만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야, 대단한 서비스다.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객은 감동을 합니다. 자, 고객이 감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야, 이런 데가 있어. 같이 가자. 그러면 한 사람의 진정한 고객을 확보를 하면 몇 사람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딸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황에도 지하 점포에서 8시, 9시만 되면 자리가 없어서 웨이팅이 걸리는 점포가 바로 어떤 점포?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점포입니다. 그런 점포만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아까 제가 불쾌한 경험을 가졌죠. 저는 그래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갈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고객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 가지 마. 서비스가 안 좋아. 지저분해. 불친절해. 맛이 없어. 그러면 한 사람의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이 여러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 고객 창출이 안 돼요. 그렇죠? 새로운 고객들이 거기 가고 싶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이 어떻게 돼요? 이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불만 고객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불만 고객 한 사람을 잘못 만들면 바로 몇십 명의 고객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차단하고 개선하는 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입니다. 자, 미스터리 쇼핑은 이미 전 세계 포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70%가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고객의 목소리를 계속 듣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점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은 어떤 것들을 알아보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쇼핑이 측정하는 것은 바로 MOT라는 겁니다. 고객 접점의 순간을 측정을 합니다. 고객 접점의 순간. 그건 뭐냐면 들어오면서부터 느껴지는 고객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글로써 남기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느낌을 적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손님 어서 오세요. 자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벌써 느끼는 순간에 느낌이 좋겠죠. 자, 그런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자리 안내까지 혹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는 그 테이블 안내까지 메뉴 제공, 식사 제공, 그다음에 배웅,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것까지 한 약 50개에서 100가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점포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냉면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냉면집. 자, 냉면집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맛이죠, 맛. 맛이 중요합니다. 음식점은 그래도 맛이 있어야 되죠. 맛만 있다고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맛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 점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 이제 냉면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미스터리 쇼핑을. 했더니 맛은 좋았어요. 근데 제공되는 육수, 온육수, 그게 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도 뭐 인사도 잘하고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 점포의 불만은 바로 뭐냐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온육수에 있던 겁니다. 그거를 주인이 알아차리고 개선을 하면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개선이 됐더니 어떻게 됐냐면 손님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고객들의 느끼는 접점의 순간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그거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런 기법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입니다. 자, 그런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고객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고객 서비스 현황 및 음식, 서비스 환경에 대한 평가 진단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선 보완점을 발견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의 목적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 진단으로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점포를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사장님도 아닙니다. 바로 점포의 내부 고객인 직원들입니다. 그죠? 직원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진짜 나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업소는 성공을 할 겁니다. 왜? 고객들이 벌써 알거든요. 친절하다. 예. 고객 가장 1차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직원입니다. 근데 그 직원들에 대한 접객 태도라든가 응대 태도를 살펴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의류점이면 옷, 음식점이면 음식, 기타 등등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느낌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의 온도, 모양, 식감, 재료 등을 또 파악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로 음식점이 맛있고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화장실에 갔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야. 밥맛이 싹 떨어지는 경험,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방문하시겠어요 또? 절대로 안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외부 환경, 특히 화장실에 대한 환경을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 그 직원들이나 점장님이나 혹은 사장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객들 눈에서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미스터리 쇼핑 도입해볼 만하죠? 네. 예, 바로 누가 좋죠? 그런 게 잘 돼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면 누가 좋습니까? 고객인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그죠? 즐겁죠. 예. 자, 또 미스터리 쇼핑은 사실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미스터리 쇼핑을 하게 되면 그 체크리스트가 바로 서비스 매뉴얼이 됩니다. 그것만 잘 지켜줘도 점포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고객들 만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리 쇼핑에서 제공되어지는 체크리스트가 점포의 서비스의 표준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미리 개선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 그죠? 어떤 점포에 갔더니 사장님이 직접 다 챙기면서 부족한 게 없으세요. 이런 것들, 성공하는 점포들의 장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 그죠? 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영세한 음식점이나 점포들은 인력을 별도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해도 훌륭한 서비스 매뉴얼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데이터가. 최근에 저희가 죽 전문점을 한번 미스터리 쇼핑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 좋아하세요? 네. 자주 가시죠? 네. 자, 어떠세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역시 해봤더니 맛에 대한 만족도는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집이요, 뭐 카페 같아요. 그죠? 또 가고 싶어요. 막 환경이 깨끗하고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서비스 마인드. 고객들이 왔을 때 음식을 제공하면서 죽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후식으로 제공되는 메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고객들이 나가는데 잘 가시라는 이 배웅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나가지만 속으로 좀 불친절해. 좋은 느낌을 못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한번 시켜봤더니 역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런 효율적인 전략, 과연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우리가 강한 게 뭔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스터리 쇼핑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 입장이 돼보려면 한번 미스터리 쇼퍼가 한번 돼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음식점을 가시더라도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안 좋은 기억만 갖고 나오실 게 아니라 한번 미스터리 쇼퍼가 돼서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점을 창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고객의 입장이 돼서 한번 미스터리 쇼퍼가 돼보면 나는 이렇게 창업하면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내가 미스터리 쇼퍼가 돼서 자주 가는 매장들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그 사장님한테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한번 개선을 해보시죠. 화장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딴 데 가봤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죠.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서 혹은 미스터리 쇼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스터리 쇼핑이 점포에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냐면요. 미스터리 쇼핑을 했더니 성공하는 점포들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을 감동시키고 고객을 열광시키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익사이팅 전략, 또 온리유 전략. 어때? 재밌을까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감동을 연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유익하셨습니까?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하시든 혹은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고객 입장이 돼서 한번 도입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